남편이 살아있을 적 우리는 늘 함께 걷곤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요. 살면서 미운 말도 하고 서운하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나쁜 기억은 흐릿해지고 좋은 기억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남편이 웃던 얼굴, 아이들을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타고 거실 안으로 길게 들이웁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노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지 손가락으로 꼽아보다가 어느새 그 횟수조차 헷갈릴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죠?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텅 빈 거실이지만 마치 아직 남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앉아 TV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산책길도 문득 떠오릅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동네 공원,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귀를 메우던 좁은 골목길,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이던 작은 광장, 겨울이면 발을 동동 구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시장 앞 버스 정류장. 살아오며 다투기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지금 남은 건 이상하게도 다정했던 기억뿐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짓다가 곧 한숨을 내쉽니다. 자녀가 넷이나 있지만 집안은 늘 고요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회의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만 남기고 급히 끊기 일쑤입니다. 그마저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둘째는 바쁘면서도 가끔 시간을 내줍니다. 며칠 전에도 병원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아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엄마,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힘들잖아요. 하며 손수 차를 몰고 와주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셋째는 자영업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전화를 걸기도 미안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내가 바쁜데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그저 몸 건강히만 해라. 하며 웃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막내는 이제 막 결혼해 신혼살림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배우자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못 가. 다음에 꼭 들를게. 라는 말은 매번 다음을 기약하지만 정작 그 다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냥 간단히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 했지. 에이, 엄마 저녁은 잘 챙겨 드셔야죠.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같이 장도 보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노인의 얼굴에는 모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와주면 집안이 환해지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노인은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도 분명하지만 이렇게 틈틈이 마음을 써주는 둘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노인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첫째가 대학 입학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셋째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의 어색한 표정,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이 커서 어깨가 축 늘어졌던 모습, 그리고 언제나 그 곁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던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 여보, 우리 참 잘 살아냈지?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렇게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고맙다는 생각뿐이야.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느지막이 눈을 떴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밥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고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와 시끌벅적하게 숟가락을 들곤 했는데 지금은 밥상 위에 달랑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왜 이렇게 입맛도 없어질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요즘 가게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어요. 그래, 내가 바쁜데 엄마가 뭘 바라겠니? 건강하게만 지내라. 엄마, 저 이번에 가게 확장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도 곧 자리가 잡히면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말아라. 엄마는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은 대견하지만 정작 그 뒷모습을 멀리서만 지켜봐야 한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막내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신랑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사진 보낼게요. 휴대폰 화면에는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네. 좋아. 젊을 때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즐겨야지.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은데 언제 기회 되면 우리랑 같이 가요. 아이고, 나는 이제 멀리 다니는 게 힘들다. 너희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거 보니까.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지. 사진을 바라보며 노인은 자신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던 기억, 설악산 단풍길을 손잡고 걸으며 숨을 헐떡이던 순간 남편의 얼굴에 묻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던 따스한 손길.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아련하게 겹쳐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 찾아오는 것도 드물고 그래도 둘째가 있어 고맙네. 가끔 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니까 그나마 외롭지 않아. 그날 오후 둘째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에 집안이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이고, 너만 오면 집안이 살아나네.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내가 이렇게 와주니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다른 애들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잠시 웃더니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들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다 엄마한테 있어요. 노인은 그 말에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참 고맙구나. 저녁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 오면 힘들지 않니? 힘들긴 해도 엄마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큰 휴식이에요. 순간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딸이 돌아가고 난 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거리, 냉장고 안에 가득 채워진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남은 딸의 따스한 손길이 여전히 곁에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노인은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다시금 과거의 시간 속으로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오후 우산을 같이 쓰며 좁은 골목을 걸었던 장면. 수줍게 웃던 그의 얼굴과 젖은 어깨를 내주며 자신을 챙기던 따뜻한 손길. 그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고단했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돈이 부족해 밤마다 부업을 하던 기억, 남편이 퇴근 후 자녀들의 숙제를 봐주던 모습, 네 명이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떠들던 웃음소리.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성실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 큰 대학에 꼭 갈 거야. 그때의 다짐을 지켜내고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 연락이 뜸해진 게 늘 아쉬웠습니다. 셋째는 손재주가 좋아 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나무로 장난감을 깎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멋있죠? 그렇게 밝게 웃던 아들이 이제는 가게 운영으로 지쳐 목소리도 잠겨 있지만 그때의 눈빛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막내는 집안의 막둥이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도 언니, 오빠처럼 잘할 거예요. 투정 부리며 안기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금은 신혼의 달콤함에 푹 빠져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막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제나 중간에서 오빠와 동생들을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뜰히 엄마를 돕고 아버지를 도와 동생 숙제도 봐주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엄마 힘들죠? 제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큰 위로였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고 장을 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 남편이 장난스럽게 농담을 하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따라 웃는 모습, 꿈속에서 그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참 잘 컸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당신이 없었다면 혼자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잠에서 깬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이 뒤섞인 따스한 눈물입니다. 며칠 뒤 첫째 아들이 모처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쯤 출장 끝나고 잠깐 들를게요. 요즘 일이 많아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참 반갑네. 엄마, 건강 꼭 챙기세요. 제가 바빠도 엄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노인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셋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으로 문을 열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들렀어요. 가게가 정신없어서 자주 못 와 죄송해요.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할 텐데 일부러 와줬구나.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 내고 싶었어요. 노인은 그 말에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들 바쁘지만 그래도 결국 내 곁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둘째 딸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그래, 내 아버지랑 자주 다니던 길이 생각나는데 너랑 함께 가면 더 좋지.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끝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랑 여기서 참 많이 걸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 딸이 엄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째에게 조금 더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늘 곁을 지켜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거실에 앉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몸을 챙기면서 일하라. 셋째에게는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있으니 엄마는 믿는다. 막내에게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그리고 둘째에게는 조금 더 길게 내가 있어 엄마가 외롭지 않았다. 내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 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모두 모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둘째의 주선으로 네 자녀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식탁 위에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첫째는 회사 이야기로, 셋째는 가게 이야기로, 막내는 신혼의 일상으로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많이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서로 의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 자녀들은 잠시 숙연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째가 늦게까지 남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가끔 외롭다고 느끼실 때가 많죠? 그렇지. 하지만 너처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엄마, 저도 엄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혼자 계시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용기예요. 노인은 딸의 말을 듣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외롭지 않다. 창밖에는 달빛이 가득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자랐지? 당신 없는 빈자리가 크지만 둘째가 곁을 지켜주니 든든해. 이제 남은 길은 담담히 걸어가려 해.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혼자의 시간이 길지만 그 속에도 사랑과 감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다시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또 살아내자. 그리고 언젠가 당신 만나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천천히 나누자. 눈을 감은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마음속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